혼자서 끙끙 앓던 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먼저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요.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7년 전 이혼한 저는 남매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거의 붙여주지 않았고 지금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타도시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아이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딸은 중고등학교 때도 밤늦게까지 휴대폰하고 연예인 팬카페에서 활동하고 팬픽인가 뭔가 하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쓴다고 새벽에야 자고 지각하게 일쓰더니 대학에 들어간 지금도 역시 새벽 3, 4시에 자고 낮 12시쯤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네요. 먹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먹어도 거의 인스턴트를 먹고 대학에서도 같은 과에 친구 하나 없는 듯합니다. 남자친구도 없고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연예인에게 한번 꽂히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완전히 그 연예인의 광팬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무슨 남성 혐오 인터넷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제가 화가 나서 그 좋은 나이에 왜 그러냐고 너도 친구 좀 만나고 돌아다니라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인생에 간섭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 모임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친척들이 가자 왜 친척들에게 자기 얘기를 나쁘게 하느냐, 왜 자기 험담을 친척들에게 하느냐 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친척들이 왜 쟤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냐고 하길래 걱정스레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무슨 험담을 했다고 그러는 건지 저도 화가 나서 엄마가 좀 그런 소리를 했기로써니 왜 버릇없이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글쎄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난 제가 등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자 딸애가 피하면서 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손찌검을 할 수 있죠?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끼고 살고 세상과 단절돼 있는 듯한 딸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요즘은 말도 너무 거칠고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살고 심지어 엄마인 저를 때리기까지 하니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기도 뭐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 채 컴퓨터만 끼고 그녀만의 세상에 지금 잔뜩 빠져있는 그런 딸이 걱정이 돼요. 여기에 이제 폭력 문제까지 또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뭐 대학에 학교는 다닌다고 하지만 거의 뭐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거의 길목에 지금 진입한 게 아닌가. 네네. 욕설에 폭력까지요. 어머니로서는 진짜 충격적이겠네요. 네네. 저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대학생이 된 이 그렇죠. 시점에서 지금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에도 쭉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 틀어박히게 되는 게 아마도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런 팬픽도 뭔가 한번 보시고 딸이랑 말씀을 나눠보시면 그리고 요즘은 연예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콘서트의 티켓팅을 먼저 해서 가족끼리 다 같이 가고 하면서 가족의 공통 관심사가 되면 오히려 말도 더 쉽게 나눌 수 있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자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더 주시면은
자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전문 상담이라고 상담하는 게 최고예요.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아이의 이렇게 성향을 그런 상담을 한 게 최고 빨라. 어설픈 엄마들은 다스리려면 감정이 격해져서 트러블이 더 커지고. 엄마의 지금 처한 환경 그런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살짝 눈물이 날 정도. 대화가 안 되니까 편지로 자필 편지로 서로 주고받고 안 볼지언정 써가지고 문 같은데 방문 앞에를 붙여놓고 그럼 언젠가는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을 2명이나 있고 전 애가 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저는 놔둬요. 놔두고 한 며칠 지났다가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제가 하기 때문에 편지 같은 거 정성스럽게 해갖고 문에다 붙여놓으면 안 읽어도 붙이고 하면 언젠가는 있고 엄마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가정인데, 아까 얘기를 이제 보면은요, 남편분과는 7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남매를 지금 거의 혼자 키워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양육비를 거의 붙여주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년 동안 혼자서 2아이를 키워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짧은 사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7년 전이면 이 따님이 뭐 거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고학년 고학년 정도요. 때, 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사춘기 맞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혼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충격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예. 엄마 혼자서 그 남매를 양육비도 못 받고 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빠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타도시에서 지금 생활을 하니까 특히 남자 여자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생업에 바쁜 엄마하고도 오빠하고도 대화를 못하고 네. 홀로 계속 지내면서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쯤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원인이 뭔가 음. 그 아이의 기질도 뭐 약간 좀 내성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식습관도 계속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이러니까 뭐 좀 아무래도 체중도 좀 불어나서 외모 콤플렉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예. 어머님이 잘 되짚어 보셔서 과연 언제서부터 이런 문제가 연유가 되고 원인이 됐는가를 좀 들여다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전형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여러 요소들이 예.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지금 그냥 어떤 그 인터넷이나 SNS 쪽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인스턴트만 먹고 친구들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말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친구, 요 따님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 뭐 사회성 결여라든지 균형적인 삶이 안 된다든지 네네. 밤 늦은 시간까지 막 하다 보니까 아침에 또 지장을 주고 네네네. 친구 관계도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딸의 장점이나 칭찬할 점이나 긍정적인 점,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혹시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해요. 이 얘기 들으면서도 예. 그래서 이제 딸이 좀 애정이 좀 결핍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엄마가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강박적으로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에 대해서 험담하느냐, 왜 그 친인척 왔을 때 네. 수근수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평상시에 엄마의 대화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 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때 어떤 네.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딸을 바라봐 왔는지에 네.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아까 시민의 이야기 중에도 네. 젊은 층의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그 젊은 층의 시민의 소리에도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딸이 좋아하는 콘서트에 가족 단위로 또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네네.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경제적인 궁핍이나 이혼이나 뭐죠. 또 따님 어떤 개인적인 기질 차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엄마라는 변수죠. 네. 연인. 예.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정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생업에 바쁘시겠어요. 조용히 그 딸의 고민이 뭔지, 뭐가 또 예를 들어서 소망이 뭔지, 그죠? 또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네네. 그냥 먹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 따님이 갖고 있는 글 쓰는 재주. 요즘은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치유 좋은 수단입니다. 큰 재주죠.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죠? 무조건 지나쳐서 물론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딸이 관심 갖는 그 연애에 대해서 어머님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실마리잖아요. 네. 네. 경제적으로 조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뭐 힘들게 티켓을 한번 사서 따님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좀 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든다든지. 네. 또 아까 나이 드신 분들은 편지 얘기하시대요. 딸이 글이라는 수단으로, 그죠? 자기의 마음을 풀어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편지라는 형식도 참 좋죠. 뭐 네네. 문자,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마음 상태를 결과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은데, 상대방하고의 대화를 시작을 할 때요. 지금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자존감이 무척 낮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뭔가 하나의 연예인이건 어떤 또 뭐 지금 이제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또 글을 올리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 이제 뭐 이런 일련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허하고 예,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인터넷 게임에 이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도 이런 어떤 폭언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지금 이제 어머님이 충격받은 네네. 욕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이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 친구가 여기 이 따님이 너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젖어들다 보니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이렇게 좀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다 아이를 지도하고 상담하고 이것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엄마는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따뜻함이 느껴져야 돼요. 따뜻함이. 네. 그래서 이제 엄마도 화가 나서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너 왜 그러니? 너 친구라도 만나라. 너 왜 이 모양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막 이제 대부분 엄마들은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시는데 좀 저는 너 지금 화나는 어떤 부분이 있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 네. 이러면서 우선은 조금 들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가르치는 부분 수정시키고 교화시키는 부분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섣불리 뭐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성향을 이제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남들하고 어울리고는 이런 욕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편한 유형도 있고 남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뭔가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겁을 내거나 두려움에 네. 아마 이 따님은 후자 쪽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잘 좀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오빠가 물론 이제 타 대학에서 뭐 대학을 다닌다고 하지만 오빠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마가 모르는 네. 뭐 여동생이고 오빠이긴 하지만 모르는 그 딸만의 독특한 걸 그 오빠는 알 겁니다. 또래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도 좀 얻으시고 추적이 가능하다면 거의 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님하고, 그죠? 그래도 가까웠던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친구를 좀 수소문해서 내가 몰랐던 딸의 어떤 객관적인 모습을 한번 좀 찾아본다든지, 대학은 뭐 좀 그러기가 뭐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때 그래도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보시는데 이미 상당히 이 수준이 엄마 개인 혼자서 대처를 하기에는 그러게요.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건 네. 당연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 따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어느 날 없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이 되질 않고 아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늘 바빠서 두 아이 때문에 먹고 사느라고 늘 나가 계셨을 것이고 예, 오빠랑 그렇게 하고 살다가 오빠는 또 오빠마저도 이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할까? 누구한테 기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이 참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예. 생각보다 근데 이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많죠. 예. 이혼 가정도 많고요. 요즘에요. 예. 예. 그리고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이제 자녀를 케어하다 보면 이제 생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되는 방치되는 거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상담한 케이스도 막 7년 동안 밖에 안 나온다는 아이들도 있고, 예, 막 5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나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네네.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소통이 좀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뭐 삼촌이 있다든지 이모가 있다든지 예전엔 이웃도 있었어요. 이웃도 있고, 이웃이 예.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최근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이렇게 했고 또 뿔뿔이 또 흩어져 있고 네. 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예. 관심 받고 싶어해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상대, 관심 가져주는 상대 뭐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예. 게임하면서 계속 사실은 뭐 이렇게 뭔가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시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너무나 폭력적인 그럼요. 부분으로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섞여서 이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현실 감각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또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장 이렇게 힘들고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거를 엄마가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파악하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하고 정말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성인이 돼서도 그죠? 네. 완전히 은둔형태로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머님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사연을 써서 보내실 만큼의 문제로 느껴졌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다행이다라고 느끼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학교는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졸업하고 취업이 이제 안 되고 그러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딸이 엄마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예. 여기에만 만약에 꽂히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거를 또 접근을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도 자기 지난 10년 잃어버리고 네네. 일만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또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에만 만약에 꽂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같이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도움도 받고요. 엄마가 엄마의 위치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서야지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 가정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님도 에너지를 좀 받으셔야 돼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예. 엄마도 그 에너지가 없고 그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스스로 또 그 정말 어려웠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좀 나누고 좀 털어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